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에서 동부에 주둔하는 거대 군벌, 그리고 리비아 정부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서 지금 또다시 내전이 발발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리비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6일 트리폴리 공항을 장악했다고 선언한 리비아 동부의 군벌 리비아 국민군 LNA가 다음 날인 7일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외곽에서 처음으로 공습을 진행했는데요. 네. 칼리파 하프타르 LNA 최고 사령관 측은 LNA 전투기들이 트리폴리 외곽에서 리비아 통합정부와 연계된 민병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파예즈 알사라지 총리가 이끄는 정부군도 LNA의 수도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군은 리비아에서 지상전의 안전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철수했다고 미군 최고 지휘관이 발표를 했고, 소규모로 주둔하고 있던 인도군 평화유지부대 역시 트리폴리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네. LNA 부대는 군사행위를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트리폴리에서 40에서 50km까지 접근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지하는 리비아 북서부 항구 도시인 미스라타 민병대 소속으로 알려진 병력이 정부군 지원을 위해 트리폴리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리비아라는 곳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아프리카 대륙을 보시면은 그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네. 지중해에 접해 있고 튀니지와 알제리, 이집트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다가 1951년에 연합 왕국으로 독립을 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최빈국이었지만 1961년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한때는 아프리카 최고의 부국이 되기도 했던 나라인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 아랍의 봄이라는 아랍 국가들 를 휩쓴 민주화 시위 때 리비아 역시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요. 여러 군벌들이 난립하던 가운데 UN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가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고 또 다른 군벌들을 규합한 하프타르 LNA 최고 사령관이 동부 최대 도시인 벵가지를 거점으로 남부 유전지대까지 장악해서 사실상 국가가 둘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9년째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전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건가요? 이게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요. 네. 한편에서는 서로 대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화협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리비아는 조만간 UN의 중재로 모든 세력이 참가하는 총선을 치르기로 하고 오는 14일에 구체적인 정치 일정들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회의를 소집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지난 4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이 리비아를 직접 방문해서 주요 정치 세력들과 민주적 정부 수립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 하프타르 LNA 최고사령관이 국민군에게 트리폴리로 진격해서 점령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LNA가 리비아에 대한 장악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리비아 통합정부와 그리고 지금 동부를 장악한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969년에 육군 장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쿠데타를 통해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 아랍공화국을 세웠는데요. 그 후 42년간 리비아를 온건 이슬람 사회주의 국가로 통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군에 의해 카다피가 죽고 난 후 리비아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서부 트리폴리에는 친무슬림 형제단 계열이 중심이 된 이슬람계가 그리고 동부 토브룩에는 비이슬람계 정부와 의회가 들어섰고 각기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전을 벌인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의 중재로 2016년 3월에 파예즈 알사라지 총리가 이끄는 리비아 통합정부인 GNA가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면서 출범을 했는데요. 하지만 세속주의 비이슬람계인 하프타르 사령관은 이슬람 테러 세력으로부터 리비아를 구하겠다면서 GNA 승인 입장을 철회하면서 리비아의 정국은 혼란을 거듭하게 된 겁니다. 네. 지난해 5월에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대선과 총선을 7개월 뒤에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미뤄져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벵가지를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서 활동해온 하프타르 사령관이 남부 지역의 부족들과 협력해서 리비아 국토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리비아 총선은 이제 아예 불가능해진 건가요? 이 양측 모두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내전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일 LNA 기지가 있는 벵가지에서 하프타르 사령관을 만나서 긴급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서 깊은 우려와 무거운 마음으로 리비아를 떠난다. 유혈 충돌을 피할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라는 말만 했는데요. 네. 유엔의 리비아 특사인 가스산 살라메는 우리는 이번 국민회의를 1년 동안 준비해왔다. 정치 일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는 14일부터 3일간 알제리 국경도시 가다메스에서 열기로 했던 리비아 총선 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교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요.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위긴 분위기를 보면은 그 LNA 최고 사령관이 통치하던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되면서 안정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수도인 트리폴리는 아직까지 이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AF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트리폴리 주민들이 본격적인 전쟁 발발에 대비해서 시내 슈퍼마켓과 주유소에서 식료품과 석유 등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현지 상황은 지금 좀 급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LNA가 대립하고 있는 리비아 통합정부의 사라지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러면서 이들의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힘과 투지로 맞서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또 국제사회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이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카다피 정권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러시아의 입장도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G7 외무장관들은 지난 5일 LNA의 군사활동은 유엔의 중재 절차를 방해하고 리비아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동시에 고통을 연장할 뿐이라면서 양측을 향해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또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리비아인이 스스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외부에서 부여하는 데드라인 없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아랍 국가들 사이의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랍에미리트는 자국과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반감으로 이 LNA 하프타르 사령관을 지원해 왔는데요. 하지만 터키와 카타르 등 친무슬림 형제단 국가들은 또 무슬림 형제단계 인사가 주축인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가 가진 풍부한 천연 자원들에 대한 이권에 러시아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전에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면서 기득권을 누렸었던 서방 국가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냉전 체제 때 소련은 아프리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었는데요.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도 러시아는 최근 들어서 부쩍 아프리카의 군사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러시아 전체 무기 수출액의 13%를 아프리카가 차지했는데요. 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훈련 교관들을 고용하는 대가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금과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러시아에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이 리비아 LNA가 최근 남부 유전지대까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러시아의 군사적인 도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일부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과 전국 혼란이 지속되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또 보안 협정을 맺고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 원조와 용병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리비아의 내전 위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